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주시의 BRT 운영 계획과 기대 효과, 우려와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 왼쪽부터 전주시 백미영 버스 정책과장, 문지연 버스 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명예연구위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관련 주제를 다룬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주에 등록된 승용차는 모두 29만 3천 대. 여기에 해마다 10,000대가량씩 늘면서 주요 구간의 교통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주교통정보센터가 분석한 출근 시간대 지정체 구간만 100곳이나 되고 퇴근 시간대 혼잡 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은 170곳에 이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신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일어나요? 항상 이러죠. 이 시간대는. 낮에는 괜찮습니다. 출근 시간대는 이렇게 항상 밀립니다. 전주시가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가 도로 중앙으로 달리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합니다. 먼저 내년부터 호남 제일문에서 한병루 교차로까지 10.6km 구간에 모두 410억 원을 투입해 버스 전용 차로와 정류장 설치 공사에 들어갑니다. 2026년부터는 전주역에서 백제대로를 타고 평화동 꽃밭정이 내거리에 이르는 구간과 송천동 에코시티에서 옹광대 한방병원과 서곡교를 거쳐 효천지구에 이르는 구간도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들 노선은 도로폭이 왕복 6차로가 넘고 1시간에 1,000명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203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시내버스 운행 속도가 16%가량 빨라져서 대중교통 이용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객 또한 일일 기린대로가 19,000명 정도가 타지만 저희는 한 25,000명 정도 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1,000억 원이 넘는 공사비입니다. 국토부의 간선 급행버스 종합계획에 반영돼 절반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550억 원은 전주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 중앙차선을 시내버스에 내주면 기존 도로가 좁아져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운행 체계에 맞춰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등을 조정할 경우 상권 변화에 따른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BRT의 개요 또 주요 쟁점이 하나씩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모창환 박사님, 버스의 철도 개념이 접목된 거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간선 급행버스 체계는 그 영어로 버스 래피드 트랜짓이라고 그래가지고 BR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은 철도와 같은 버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 전용차로를 활용해서 그 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교통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그냥 편리성을 높여주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높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서비스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자가용 운전자가 이 BRT로 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가용이 배출하다 그런 대기오염 같은 거 감소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또 이산화탄소도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게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형평성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그것을 동시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민주적인 그런 교통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이미 국내에서 먼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제일 먼저 수도권에서 시작이 됐고 또 부산, 울산권, 또 세종이나 대전권, 뭐 제주 이렇게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거나 또 더 있던 것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또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 또 관심을 가지는 지역들이 또 어느 곳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전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저도 이제 부산이나 세종에 가서 BRT를 한번 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그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데서 있어서 안전성이었어요.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난폭운전, 과속운전이 아니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BRT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시성, 그다음에 안전성, 신속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전주와 좀 부산 사례가 좀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거의 시민의 62.3%가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서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은 BRT 관련해서 속도, 그리고 정시성에 대해서 70% 이상이 만족도를 느꼈고요. 반면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반반이더라고요.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족하시는 분도 있다. 근데 다만 이 도로를 통해서 도시의 안전성으로 의미를 봤을 때는 이 둘 다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많은 도시에서는 BRT가 지금 시도되고 있는 곳에서는 60% 이상의 만족도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라고 좀 봐지고 전주시도 이러한 숙제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BRT 시도가 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기 백미영 과장님, 우리가 앞서 나온 것처럼 지금 기린대로 중심으로 10.6km 구간에서 지금 먼저 시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왜 이 구간이 첫 번째로 선정을 하셨는지 조금 궁금하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네, 앞서 모창환 연구원님께서 BRT 전반적 개념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전주시 BRT 추진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기린대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운행 방식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국토부에서 5년마다 수행하는 BRT 종합계획에 전주시 3개 노선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BRT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대도시권을 잇는 광역형 BRT와 도심 내 교통 혼잡 지역부터 BRT를 우선 구축하는 도심형 BRT가 있는데요. 전주는 도심형 BRT로서 2021년 초부터 전주시 BRT 도입을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 9개 축을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 결과 기린대로가 조건에 가장 잘 맞고 우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역이라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우선 BRT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준으로 이제 첨도시를 기준했을 때 버스 이용객이 시간당 1,000명 이상의 승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린대로는 시간당 1,562명의 승객이 이용을 했고, 그리고 또한 시간당 50대 버스 통행이 있어야 되는데 기린대로는 60대 이상의 통행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도 3차로 이상이 이런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 곳이 이제 기린대로였기 때문에 기린대로를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행 방식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세종시처럼 그 BRT 노선만 다니는 전용형 BRT가 있고 서울, 부산처럼 다른 노선 버스와 혼재해 다니는 혼합형 BRT가 있습니다. 기린대로는 현재 저희 전주시 81개 노선 중에서 35개 노선이 경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 버스와 함께 경유하는 혼합형 BRT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BRT 그 운영되면 우리 어떤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대중교통의 정시성 그리고 차량의 안전성, 신속성 확보로 인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할 것입니다. 그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 차로가 설치되면 버스와 일반 차량 간 완전한 분리로 마찰은 최소화되고
도로 용량은 증가시키고 또 교통 정체 없이 버스 배차 간격이 준수되는 정시성이 향상됩니다. 또한 전용 차로를 안전하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차로 변경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서 난폭 운전 및 과속이 감소되는 등 안전성과 운행 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이동의 신속성은 시내버스 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켜 대중교통 이용자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21년 전주시가 진행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기린대로에 BRT를 구축하게 되면 10km를 통행하던 그간 버스 시간이 34분이 소요가 됐는데 약 29분으로 5분 이상 단축이 되고 버스 이용객은 일일 32% 이상 증가될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고작 5분 절약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린대로는 일일 버스가 2,000회 이상 운행이 되기 때문에 버스당 5분만 단축이 되어도 시내버스가 20대 이상 증차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버스와 정류장 간 그 수평 승하차가 이루어져 교통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에 따른 도시 미관 향상, 대중교통 분리에 따른 교통 체계 확립, 도시 재생 효과 등 BRT를 도입하게 되면 조금 더 변화된 전주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과장님께서 전용형 BRT냐 혼합형 BRT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도시 구조나 기존 교통 체계에 따라서 이 BR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마 그런 방안도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지하철과 그 보완하는 형태로 뭐 쓰이기도 하고 세종은 뭐 대전이랄지 나가서 오송 쪽까지 이제 연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들 지역과는 조금 그 도시 여건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조금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장님? 네, 먼저 전주시 일일 버스 이용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일일 지금 현재 14만 2천 명이 평균적으로 탑승을 하고 승객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 65만 도시에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면서도 그동안 수송 분담률이 낮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다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승용차 타기 편한 도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도로를 시내버스와 늘어나는 승용차가 함께 점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할수록 시내버스 서비스는 저하되고 버스 속도가 느려지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은 승용차를 구매하고 이럼으로써 교통 체증이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10월 말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세 수는 34만 3천여 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1년도에 28만 대였던 승용차 대수도 작년 말 기준 29만 4천여 대로 이렇게 인구 변화는 크게 없는데 승용차 대수는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로 용량은 갈수록 포화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잡 비용, 교통사고, 대기 오염의 증가가 도시의 지속 가능 발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주시 가로막은 이미 도시계획이 끝난 상태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BRT는 기존에 없던 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도로 내에서 시내버스와 일반 차량을 분리해서 버스를 제 시간에 탈 수 있는 교통체계 개선 사업임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버스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시내버스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좋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때문에 버스 이용객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기린대로가 끝이 아니고 2단계 백제대로, 3단계 송천중앙로에서 흥산로 구간이 완성이 되면 인근 시군, 완주, 군산, 익산, 김제 등 광역도시 확대를 위한 기반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전 위원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BRT 시작하면서 시민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주시 대중교통은 딱 하나입니다. 버스이죠. 근데 분담률은 19.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전주는 자동차 타기 참 좋은 동네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지간선제 확대라든지 노선 개편, 마을버스 도입, 그다음에 뭐 정액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전주시가 그 지속 가능 교통 물류 기본 조례를 하나 제정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대중교통은 개인교통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은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하여야 된다. 현재 전주시의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개인교통이 더 우선시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덧붙여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긴 배차, 난폭운전, 뭐 부정확한 운행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답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 하는 이유가 나와 있으니 실은 그 원칙을 잘 정하면 원칙대로만 간다면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는 답이 보일 것 같은데 실은 이제 BRT 관련해서 청사진인 것 같아요. BRT 하나만 잘 되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접근이 돼야 된다 생각을 우선 하고요. 실은 비용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가가 해야 될 권리죠. 공공 영역 안에서 들어오면 도시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 안전하게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지자체가 맡아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잘 적용이 돼서 실은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된 정말 전주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모창원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중교통 활성화되려면은 그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이 많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단순히 버스만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전주 시민들은 현재 3만 달러의 소득 수준의 그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버스만을 가지고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대중교통 수단은 예를 들어 BRT, 그다음에 트램, 지하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트램이나 지하철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BRT는 지하철에 비해서 10% 정도의 비용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만이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BRT 정책에 접근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투자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BRT가 성공을 하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BRT에 조금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시에서는 지금 어떤 방안들을 고심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통복지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최초로 정기권 제도를 도입한 시가 저희 전주시인데요. 지금 정해진 일정한 기간 동안 버스를 무제한으로 타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정기권을 시민 4만 8천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이용한 정기권 무료 환승으로 지원되는 재정 지원금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는 운수회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탔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교통사각지대인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이용자 수에 따라서 마을 버스와 모심 택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문재인 위원장님. 네, 우선은 그 전주시가 탄소
탄소 배출 가장 많은 부분이 수송 분야예요. 그래서 대중교통, 자동차만 잘 준비해도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우선 앞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노선 개편 정리가 좀 먼저 시급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가 돼야 저는 BRT가 만들어지고 환승이나 이런 것도 좀 편리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영 주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공영제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은 공영제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무상교통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무상교통인데 전부 다 이제 무상교통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면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청소년부터라도 무상교통을 좀 이용하는 거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노선 개편이나 버스 예속 이야기하면서 문제됐던 게 뭐였냐면 불법 주정차예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만 저는 단속이 아주 잘 돼도 어찌 보면 버스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어찌 보면 자동차 억제 정책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이 BRT 시스템이 도입되면 불법 주정차로부터도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제 가장자리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앞서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일단 예산 문제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1,100억 원 중에 이제 국비가 절반이고 지방비 절반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자치단체들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지금 올해 하반기 추경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살림살이가 보통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예산 확보 어떻게 문제 없을까요, 과장님? 네, 이제 총 사업비 1,100억 원은 1, 2, 3단계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고요. 일단 기림대로는 412억 원의 예산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2부담액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50억 원인데 2030년까지 소요되는 예산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BRT는 경전철이나 지하철, 트램 그리고 도로를 새로 놓는 것보다 투입 대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지금 전주 BRT는 킬로미터당 38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 기간도 타 수단에 비해서 킬로미터당 공사 예산도 적고 타 수단에 비해 공사 기간도 1년 미만으로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업이 BRT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간 BRT 사업을 이렇게 비대도시권에서 하고 싶어도 대도시권에만 한정된 국가 계획, 국비 지원으로 인해서 비대도시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전주시와 이 비대도시권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22년 6월에 BRT 특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비로소 작년 6월부터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서울, 부산 대도시권에서도 이 BRT 사업의 필요성을 점점 두각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더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요. 제주도도 지금 다음 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이미 공사에 착공이 됐고 성남시와 저희 전주시가 실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이제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는 BRT를 조금 늦게 추진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전주형 BRT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더욱더 진화된 전주형 BRT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하고 싶지 못했던 사업을 그리고 전주 미래 교통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전주 BRT는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을 바꿀 때는 항상 초기에 불편이나 혼선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가까운 예를 놓고 보면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을 도입했을 때 지금도 일부에서는 불편하다는 소리가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데 따른 진통을 겪어야 하는데요. BRT도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도로 가운데 이제 한 차로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차량 운전자들이 좀 불편해 할 수 있고 보행자들은 또 보행자들대로 또 횡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오는 진통, 뭐 시행착오 이런 걸 좀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 의견 수렴 또 소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목사님. 예, 그 BRT 정책은 그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약한 계층에게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그 동력이 좀 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예를 들어 자가용 이용자들, 상인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설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전체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동시에 그 어떤 이산화탄소의 그 감소라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어떤 혜택도 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시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상인분들한테는 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행을 많이 합니다. 보행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상권이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상인분들한테는 설득을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상인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그 추후에는 그것이 상인들한테 도움이 됐다. 이런 그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선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위원장님. 예. 우선은 전주시가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BRT 추진하는 거 방향성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흔들리면 저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흔들리면 다 이제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도 백제도로의 자전거 도로가 시민 공론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좋으니까 시도는 했는데 이제 부딪히는 거죠. 시민 의견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데 그 원점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도 좀 불미스러웠던 건 찬반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찬성이냐 반대가 아니라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고 그 방향에 설득이 돼야 되는데 찬반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너무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그 버스 노선 개편했을 때 진짜 시민 공론화부터 시작해서 의견 수렴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했거든요. 근데 버스 노선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선 개편을 설문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BRT 같은 경우는 상인, 전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 설계 안에 그 주민 설명회로만으로는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 광범위한 주민 설명회가 아니라 시민 공론화 아니면 시민 뭐 의견 수렴, 뭐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백제대로의 자전거 도로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이 전주시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죠? 네. 어떤 그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설명해 네. 주시죠. 예. 사실 전주시가 그 BRT 도입 전에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가 됐었고요. 이 BRT 도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으며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시의회와 함께 또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부산을 이제 이 부서에 오고 난 후 부산을 겨울, 봄, 여름까지 올해만 3번을 가봤어요. 근데 이제 부산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가에서 가로변 상가에서 우리 지역 우리 도로 앞으로 BRT를 구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주도 지난 10월 말에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도 같은 현상을 봤고요. 뭘 우려하시는지 잘 알겠지만 일단 BRT를 이제 시행하려는 구간에 저희가 이제 10.6km 구간에 그 아시겠지만 운동장 내거리에서 가령광장 구간이 편도가 3, 4차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선에서 시내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일반 차량하고 엇갈려 가지고 일반 차량을 흐름을 방해하고 그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의 무분별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서 또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고 또 버스가 정류장 정차로 인해 일반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회전 대기 길이 시간이 부족한 그런 좌회전 차량들이 직진 차로까지 막거나 또 우회전 횡단 신호지 버스와 일반 차량이 동시 대기로 인한 정체, 일부 불합리한 신호 운영으로 혼잡이 가중되는 교차로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BRT 시설만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교차로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우회전과 좌회전 차로 용량 증대 방안과 뭐 각종 조업 차량 대책 수립 등을 고려하고 또 보행자의 보행 환경도 함께 개선해서 전주시 도시 및 교통 특성에 맞는 전주형 BRT를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각계 단체에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가령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분들, 전문가분들, 경찰분들 이런 분들과 BRT 추진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현장 실시 설계 용역에서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서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 이용자도 만족하고 상가주들도 만족하는 그리고 보행자들도 만족하는 그런 전주형 BRT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앞서 뭐 답변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상권 변경 문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가게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점포 앞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어서 어떤 일정의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좀 반발할 수 있는데 그 과장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그 상권 변화에 따른 반발 뭐 해소할 수 있는 고민 어떤 것들 하고 계시는지요? 기린들이 도입하는 BRT는 기존 상권과 보행자 대중교통 이용자의 패턴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더 편리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 시설뿐만 아니라 아까 가로변, 보도 및 일반 차량, 조업 주차, 택시 등에 대한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할 것이고요. 또 BRT를 지금 설계 초기 단계입니다. 그 정류장과 횡단보도 위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해당 시설물들이 그리고 또 보행 환경도 무단 횡단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무단 횡단 방지 시설도 같이 설치해 나갈 것이고요.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희 버스 노선 개편할 때 좀 좋았던 방법이 하나 있었던 게요.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버스 노선이니까 버스 기사, 노동자분, 그다음에 공무원, 시민, 그다음에 또 어디가 들어갔죠? 버스 회사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협의체 구성할 때 한번 구성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또 하나는 그 상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전문가들 다 모여서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은 저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은 상인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저는 미연에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게 방지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아까 뭐 보도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출퇴근 시간대 전주가 지금 굉장히 혼잡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출근 시간대 100군데, 퇴근 시간대 170군데 정도가 이제 혼잡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들을 가만히 보면 뭐 군산, 익산, 김제, 부안 이렇게 외곽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접속도로 쪽에서 상당히 많은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BRT 그 계획 노선과 좀 다른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 BRT가 시 지역 교통 상황과 조금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그 걱정들도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광역 BRT 노선은 우선은 도시 내에 BRT 노선이 건설되고 운영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그 BRT 노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완주나 아니면 익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렇게 연장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도 현재 이제 그 세종 시내에 이제 BRT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오송역, 그다음에 대전역 이렇게 가는 그런
BR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이 도심에 먼저 안정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외곽 광역 BRT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광역교통망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도심안을 관통하면서 광역까지 갈 수 있는 BRT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이제 약간 한 축, 그러니까 그 기린대로 BRT 한 가지가 아니고요. 도시랑 교통 전체를 전주시를 보고 그거를 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도 아마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요. 전주시가 전라북도와 좀 협업해서 새로운 광역안을 좀 만드는 것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네, 교통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전주 시내는 지금 출퇴근 차량도 많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 학생, 교통약자, 어르신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긴 배차 시간, 뭐 버스의 급정차, 안전 위협 등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전주시에서 군산, 익산, 김제 이런 인접 시군의 출퇴근 통행은 지금 저희가 BRT를 도입하려는 기린대로보다는 동부대로, 온고울로, 콩지 파트르 등의 외곽도를 주로 이용하는 곳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요. 전주시 외부 출퇴근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시에서 아까 우리 모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도와 시군 간 광역 교통 문제를 고민에 대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시가 도입하려는 지금 기린대로 BRT는 교차로 기하 구조를 개선하고 대중교통과 일반 교통의 명확한 분리, 또 교통 안전 시설물 확충 등 전주 시내의 교통 체계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2단계 백제대로와 3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인근 시군을 오가는 광역 교통망의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지 내의 어떤 BRT가 이제 체계가 갖춰지고 나면 그걸 또 연장해서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가면 그런 것까지 이제 아우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여러 가지 과제나 우려, 기대 효과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전주의 BRT 어떤 정책,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좋은 사례가 에스토니아의 탈린시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구가 45만이에요. 근데 거기는 트램이 4개 노선, 그 다음에 BRT 같은 4개 트롤리 버스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하고 있냐면 무상요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요금입니다. 대중교통이나 무료요금.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에스토니아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만 7천 밖에 안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소득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60만 이상이잖아요, 인구가. 네. 그러면 여기에서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이러한 전주 시민들이 좀 더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현재 BRT 노선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5개 정도 그 이상으로 좀 이렇게 확대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진짜 대중교통의 개혁.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는 자동차 중심,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당 분담률이 20% 이하예요. 그럼 완전히 이거는 미국 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미국 도시처럼 그냥 대중교통이 거의 이렇게 유명무실화되는. 그리고 이렇게 대중교통 서비스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갈수록 많은 분들이 중고 자동차라도 사서 계속 이 도로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퇴근 시에 도로가 대부분 이렇게 주차장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현재 대중교통의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 전주시는. 그리고 이 문화를 바꿔야 된다. 문화라는 거는 2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도시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진짜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가용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전할 수 있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여서 예.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돼서 정말 전주시가 이 도시의 경쟁력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시 경제가 발전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중교통이 발전하고 보행자가 많으면은 골목 경제가 살아나요.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면 그분들이 거기서 저 가게에서 물건 하나 더 사시고 동시에 음식점 한 번 더 가시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동차 중심의 도시다.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은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곳, 거기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 되냐? 그냥 백화점이나 할인점. 그런데 주차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내부에서 다 뭐 음식부터 해서 쇼핑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골목 경제는 갈수록 악화가 되고 예. 백화점이나 이런 할인점은 무지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서민 경제를 또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이 경제와 대중교통 투자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 우리가 BRT를 도입하려는 것은 어쨌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 교통 체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좀 최소화해 보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국은 대중교통을 더 지금보다는 더 잘 살려야 된다는 사회적 과제를 지금 이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박사님. 저는 그 전주시는 그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진보적인 그런 교통 정책을 좀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너무 도로 중심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 정책을 펴왔어요. 무지 오랫동안 한 70여 년간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대중교통 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려면은 상당한 정치적 위험이 따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용 이용자의 반대, 상인분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은 거의 무지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다가 이게 혹시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좀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극복을 해야 되고 전 세계의 모든 도시에서 이제 BRT나 트램이나 지하철을 건설할 때 그 항상 큰 소동이 발생했어요. 갈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반대하는 분도 무지 많고. 그래서 발칵 뒤집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BRT라든지 뭐 트램이든지 뭐 이런 그 대중교통 투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강한 그러한 반대를 극복하고선 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 전주시는 좀 유럽 도시를 좀 본받아서 좀 유럽 도시와 같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좀 제공해서 어떤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동시에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시려면은 이게 단순히 이게 뭐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시에는 현재 연구원이 없습니다. 자체 연구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연구원 같은 데서 지속적으로 어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정책적 예. 지원을.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예. 우선은 그 BRT 하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각도로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그 전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시민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시민 의견이 전 답인 것 같습니다. 버스 기사 친절도 향상했으면 좋겠다. 버스 노선 개편했으면 좋겠다. 버스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공영제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자동차 수요 억제 정책으로는 불법 주정
주정차 단속 꼭 했으면 좋겠고 무료 버스, 도심 내 자가용 진입 금지까지도 되게 강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의 저는 욕구인 것 같아요. 그 욕구에 맞춰서 BRT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각도의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는 전주시 안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기린대로 BRT를 반드시 성공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단계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도 혁신도시랄지 완주군 쪽으로의 그 확대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기린대로 BRT 사업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업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주시 시정연구원이 이제 그 발족이 됐고요. 저희도 전문 분야의 연구원들이 이제 곧 투입이 돼서 더욱더 많은 정책 연구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간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수년간 저희가 다양한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들에게 그렇게 체감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또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도로 상태는 괜찮을까? 승용차가 버스 정거장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승강장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저희 인센티브 운전원에게 기사 인센티브를 별도로 작년에 최초로 지급을 했습니다. 무민원 친절 기사에게 친절 기사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658명에 이르는 기사님들에게 개별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고요. 이제 중공영제, 공영제도 저희가 지금 가야 될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단 도로 및 교통시설의 개선이 또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BRT 시설을 구축해서 정시성, 안전성, 신속성을 확보한 후 이제 친절 서비스 정책을 더 강화하고 또 이 BRT 노선에 맞춰서 효율적인 노선을 조정하고 이렇듯 대중교통 시내버스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현재보다 더 편리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대중교통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형이랄지 선진형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 높은 서비스를 전주 시민들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을 거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요즘 출퇴근 시간대 전주의 교통 상황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 20분 이상 가야 하는 구간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BRT가 구축되면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이 한층 향상될 거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BRT가 꽉 막힌 도로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